안녕하세요. HK 트레이닝 센터 박누리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구 보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절단이란 어떤 것들이 헤드 끝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보정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 보정에 의한 그 변수값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으로 보정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 만약에 보정에 의해서 뭔가 사이즈 오차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그 다음 기계 보정을 했을 때는 어떤 보정 알람이 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정이 적용된 것과 안 된 것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셨나요? 자, 1번은 보정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죠. 도면 위로 레이저, 빨간색의 레이저가 지나가는 것이 바로 보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보정이 적용됐다라는 것은 두 번째 그림처럼 일정한 레이저 빔에 뭔가 반지름 만큼 뭔가를 보정을 해서 그림 거 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외곽은 밖으로 빠져서 커팅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정이 적용이 된 것이죠. 자, 헤드 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의 끝을 봤더니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렌즈를 통해서 강력한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끝에는 노즐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보조가스가 불어나옵니다. 자, 이처럼 레이저 절단에는 보조가스의 압력, 포커스의 위치, 노즐의 사이즈, 그 다음 갭 차이, 여러 가지의 변수값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레이저는 실제 이렇게 파트와 파트 사이 간격이 완전히 밀착되어서 가공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커팅한 거 위로 레이저가 지나가게 되면은 레이저 빔의 크기의 반만큼은 사이즈 오차가 줄어들면서 실제 사이즈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는 레이저 빔의 반지름만큼 안쪽으로 들어오고 외곽은 밖으로 빠짐으로 해서 실제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은 이렇게 빨간색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공구 보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공구 보정을 하는 목적은 정확한 치수의 단품을 얻기 위해서 빈폭만큼 띄워서 절단 경로를 생성한다 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폭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냐?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CO2를 기준으로 변수값들을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놨던 그림입니다. 자, 옛날에 CO2 때는 렌즈의 종류가 달라지죠. 5인치와 7.5인치. 그 다음 포커스의 위치에 따라서 노즐의 사이즈와 노즐과 소자와의 갭 거리에 따라서 그 다음 레이저 파워나 속도, 주파수, 보조가스 압력 같이 여러 가지 변수값들에 의해서 오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보정이 없다, 무보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외부 도형의 경우 도형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면 위로 레이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커팅이 됐을 경우에 실제 받아보시게 되면 면들의 레이저 반경식이 더 절단됨으로 따라 치수 측정 시 레이저 직경만큼, 레이저 빔의 빈폭만큼 단품의 사이즈는 작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부 도형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 홀의 경우는 레이저 빔의 반지름만큼 더 잘라내면서 실제 레이저 빔의 빈폭만큼 더 사이즈는 커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던 내용과 외부와 내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외부는 사이즈가 작아져 있고요. 내부는 홀이 더 커져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은 두 개의 내부 외부는 반대 방향으로 레이저가 적용된다는 사실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보정값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싹 정밀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 빔 보정치만큼도 오차를 허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세팅해놨던 보정값을 기준으로 값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원래 사이즈는 이것인데 커팅하고 봤더니 구멍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 자, 내부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홀 구멍이 너무 크게 나와서 사이즈를 줄여야 될 때는 값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왜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 값을 더해야 되나? 내부와 외부는 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반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작은 이렇게 이 원래 사이즈가 이 사이즈인데 커팅하고 봤더니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면 홀 사이즈를 키워줄 때 내부를 기준으로는 값을 빼 주셔야 됩니다. 외부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갑니다. 자, 검은색 라인이 실제 라인이고 커팅하고 봤더니 빨간색 라인으로 작게 나왔다면 값을 키워야 될 때 더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값이 또 너무 크게 나와서 줄여야 된다면 값을 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컵 값에서 사이즈가 오차가 난 거 나누기 2, 반지름 값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값을 더하거나 빼주시는 건데 내부 사이즈가 작게 나왔을 때는 값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거고,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면 줄여야 될 때 값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내부는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해둡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0에 100짜리 사각형인데 99.8이 나왔어요. 그래서 99.8이 나온 요 사이즈를 좀 키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세팅되어 있는 컵 값이 0.1인데 0.1을 넣었더니 99.8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0.1을 기준으로 오차가 난 거 0.2 나누기 2는 반지름 값이기 때문에 나누기 2. 그래서 이 값을 더해주시면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 100에 100짜리 사각형으로 커팅되기 위해서는 0.2라는 보정값을 넣어야 100에 100짜리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이 너무 헷갈린다 하신다면은 보정 없이 일단 사각형 작은 파트 하나를 커팅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차가 난 것이 정확하게 레이저빔의 빔폭 값이 됩니다. 그거에 반만 적용을 해주시면 보정값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0에 100짜리 사각형을 보정을 제로로 하고 커팅을 했을 때 99.8이 나왔다면 레이저빔의 직경은 오차가 난 게 바로 직경이죠. 그래서 0.2가 바로 보정 지름이 됩니다. 이거의 반지름이 0.1을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파이 홀인데 가공하고 봤더니 50.1로 나왔어요. 자, 0.1의 오차도 우리 회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컵 값이 0.1이라고 할 때 자, 어떤 값으로 바꿔야 될까요? 자, 0.1을 기준으로 0.1의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0.05를 값을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 내부를 기준이다.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은 값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15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00에 100짜리 사각형, 자, 외곽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에 100의 사각형인데 커팅하고 봤더니 계속 파트 사이즈가 크게 나옵니다. 0.2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존 세팅되어 있는 값이 0.2라고 할 때 어떤 값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자, 0.1을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0.2에서 오차가 난 거 나누기 2, 0.1을 빼주시면 0.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내부에 있는 홀이 45파이라고 할 때, 자, 이 45파이라고 할 때 커팅하고 봤더니 홀 사이즈가 작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0.1의 오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값이 0.1이라고 할 때, 자, 어떤 값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자, 홀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빼주셔야 돼요. 0.0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타났다거나 뭔가 마이너스 값이 나타났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면 안쪽에서 커팅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계산이 나온다거나 또는 뭐 값이
문제가 너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빔 보정이라고 하는 것을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을 살짝 옮겨줌으로 해서 뭔가 보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계산이 이상하게 나오신다면 전반적인 커팅의 그 파라미터 값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값을 이제 적용하실 때는 이제 배열과 머시닝에서 한 번만 적용하실 때는 절단 후에 머시닝 탭에 수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시고 보정값 수정하기라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시스템 보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캠에서 주는 보정이고요. 기계 보정을 쓰신 업체라면 CM 보상으로 값이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홀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단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이기 때문에 홀과 단품에 각각 값을 넣어 주실 수 있고요. 보통은 내외부는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정의 방향을 아예 강제적으로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밖으로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보정 방향을 무시한 채로 나는 아예 선 위로 지나가겠다, 아니면 안쪽으로 더 지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보정의 이동 방향을 또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열과 머시닝에서 세팅했던 보정값은 한번 테스트로 끝나게 되고요. 이 값을 영구적으로 세팅하실 때는 우리가 메인 화면에서 관리의 기계, 장비 선택하시고 시스템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 재질 두께 입력 데이터 안에 재질 두께를 선택하시고 옆에 있는 절단 파라미터라는 곳에 첫 번째 커터 반경이라는 것이 바로 레이저 빔의 반지름 값, 반경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정 값을 변경을 해 주시면은 영구적으로 세팅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보정값 알람이 뜨는 경우입니다. 이건 어떨 때 기계 보정을 쓰신 업체에서는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기계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서 보정값을 넣어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절곡의 틈새를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절곡의 틈새를 그릴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CAD 같은 경우에는 줌 확대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0.12폭으로만 그리셔도 굉장히 뭔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곡 틈새를 그리는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면 레이저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절폭 보정보다는 2배 이상, 뭐 한 1mm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찢는 선분으로 열린 도형 하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 또한 우리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필렛으로 연결되어서 쭉 찍고 나오는 단품을 가공하신 업체의 경우에는 아예 외곽 자체가 열린 도형으로 검출이 되면서 배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라면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냐면 조금 찢는 부분과 외곽 부분을 살짝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얼마만큼? 빈폭의 반만큼. 그래서 보정값만큼 살짝 끊어서 그려주시면은 결국은 찍고 나오는 것처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정값 알람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R값과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R값이 있습니다. 자, 이 원호가 외곽 쪽으로 돌아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쪽으로 돌아가는 R값이 보정보다 작을 때 이 R값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보통 원호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센터를 기준으로 시계와 반시계 방향으로 커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 센터를 기준으로 돌아갈 공간이 여의치가 않으면 보통은 꺾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정보다 작은 안쪽으로 돌아가는 R값의 경우는 다 없애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그럼 작은 요소들을 확인을 하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단품 검증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단품 검증 기능 안에는 작은 요소 밑에 커터 반경이라는 기능이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작은 요소들을 커터 반경보다 작은 것들을 찾아서 만약에 웬만하면 이런 부분들은 없애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정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얘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절단을 넣고 나서 레이저가 돌아가는 빨간색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바로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배열과 머시닝에서 수정을 한다면 수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보정값 수정하기라는 곳으로 들어가시고 지금 외곽 쪽이니까 단품을 기준으로 뭐 0.2라는 값이 나왔다 봅시다. 자, 시스템 보정으로 되어 있어야 기계 캠 보정이 들어가시는 거고 여러 대의 저희 장비를 사용하시는 업체는 CM 보정으로 되어 있어야 기계에서 각각 보정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초록색 체크 눌러주시게 되면 빨간색이 지나가는 길 자체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처럼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을 조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도형의 보상값 수정하기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도형의 그 절단 보정의 방향을 또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 보상 캠 보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면 위로 지나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구적인 세팅 값은 관리의 기계로 들어가시고 해당되는 장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 시스템에서 재질 두께 민영 데이터 안에 재질 두께 선택하시는데 옆에 있는 절단 파라미터라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커터 반경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커터 반경에 내가 세팅했던 값, 계산했던 값을 넣어주시면 적용이 완료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파이버로 넘어오면서 앞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배열과 버지닝에서 보정값도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O2일 때 0.085 자, 그 다음 질소일 때 0.1 에어 조건일 때 0.11 이런 식으로 0. 몇 미리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작업을 하시는 업체라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정가스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정값에 대해서 한번 계산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기능들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